안녕하십니까. 이제 수능 보기 이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많이도 안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1대1 대응 된다는 걸 이제 깊이 있게 믿어줘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로. 이거 믿죠, 이제? 옛날과 다르게.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든 국어는 주제로 출발해가지고 풀다가 마무리는 주제로 돼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뭐 풀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지만, 이 마무리는 주제로 돼야 된다는 걸 또 믿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제랑 관련이 안 되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믿어줘야 된다. 이것도 믿어줘? 오케이. 자, 세 번째는, 국어는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갖다가 이걸 기억하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도 쫄지 말고 이거는 올라갔고 이거는 내려갔고 이 사람이 P가 Q로 갔고 Q가 R로 갔고 이런 것만 다 정리를 딱딱딱 해놓으면 나중에 선택지에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를 통해서 이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절대 쫄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가 아니라 정답 정리라는 거야. 오답 정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거든. 내용을 모르는 거고 오답 정리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간에 뭐 이해고 뭐고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정답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정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해설에는 이렇게 풀래. 근데 그게 더 방법이 빨라. 자꾸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 단축, 시간 단축, 시간 단축. 이해되세요? 네. 요게 그러면 수능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몰라도 쫄지 마라. 3번, 4번 이렇게 시간 정리해봐라. 근데 시간 줄여서 풀으라 했더니 애들이 국어가 원래 80분인가? 80분인데 어떤 애가 70분에 풀었어. 그래서 내가 60분에 연습해보라고 그랬더니 60분이 돼. 좀 더 많이 풀리지만. 60분에 다 풀었으면 1차 체크해놓은 다음에 다른 색깔로 70분까지 풀고 그 다음 색깔로 75분까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1차 검토, 2차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3번을 풀 때 이 3번을 이거는 너무 쉬워서 사실은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그럼 동그라미 쳐놓는 거고 문제에다가. 근데 3번인데 이거는 선택지 2번까지 봤는데 답이 나와서 체크를 했어. 뒤에 3, 4, 5번을 안 봤으면 세모 쳐놔야 되는 거고 3번인데 이거는 내가 꺼려하는 비문학에다가 별표 쳐놓고 이거는 안 보더라도 60분에서 7분, 10분 사이에 이 세모 친 걸 다 봐야지. 다시 봐서 동그라미를 쳐놨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에 5분 남겨놓고 이걸 보는 거 아니야. 한두 개를. 그래서 요 사이에 뭐라고 마킹을 하는 거 아니야. 마킹 한두 개만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마이킹. 이해됐어요? 네. 그 연습은 이걸로 랩타임을 연습하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이제 극악으로 나와서 헬난이도 나와서 60분 연습하려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뭐 보통 때 60분에 끊었는데 20분이나 남았는데 이걸 그치? 이때 60분까지는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맞출 수 있는 쉬운 건 다 맞추라는 거야. 하나의 지문 정도도 그리고 답도 일단은 찍어 놓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1차 채점을 하는 거 찍어서라도 안 풀면 안 되지. 60분에서 70분 사이에 이렇게 내가 세모 쳐가지고 점검해야 될 걸 2차 점검하라는 거지. 근데 5분 동안에 이거를 찍고 3차 점검을 하고 마킹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여유있게 되는 건데 시험 보게 되면 시험의 목표는 뭐야?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 실수만 안 하면 대박이라고 하는 거거든. 왜? 실수 안 하고 실력이 부족한 걸 몇 개를 찍어서 맞히면 그거 이상 잘할 수가 없잖아. 근데 실수라는 범주가 되게 크잖아. 생각이 안 나서 실수일 수 있고 진짜 단순 실수하면 바보고 이거를 조금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원래 실력이 부족하는 건데 이것까지 떠오르는 게 실수를 예방한다는 건데 다른 과목은 이게 안 돼. 실수 예방이. 근데 국어는 돼. 왜? 국어는 A와 A가 답인 근거를 써주지 않으면 요 과정을 이렇게 추적할 수가 없으면 그럼 뭐를 해? 소송당해. 왜 이게 답이 이거냐?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너무 또렷해. 다 써줘. 웬만하면 다 써줘. 써주지 않는 유일한 게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개념 이런 거거든. 용어니 뭔지 안 써줘. 그렇지만 그거 보고 흉내내서 구조가 비슷한 거 이런 거 찾아주면
이 구조나 특징 아니면 주변의 예시에 대한 특성, 구조나 예시 같은 걸 보면 충분히 또 이것도 비슷한 걸 골라낼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근데 구조나 예시를 보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국어는 완전 A라는 정답이 있으면 A가 아닌 것은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가장 맞는 것은 그럼 이거 찾아야 되는 거고 가장 틀린 것은 요거야. 너무 틀려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할 때 항상 OX로만 하지 말고 이게 맞고 이건 애매하고 맞고 애매하고 이거는 애매하고 이것도 애매하고 아이 그래 그냥 이걸로 찍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방에 덜렁 OX만 찾으면 안 되지. 빨리빨리 넘어서 세모를 활용해줘야지. 이해해줬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애들한테 몇십 년을 이렇게 시켜도 손이 더 빨라. 손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렇게 칸을 나눈다고 해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 왜? 칸을 나눠서 시간을 소모하는 만큼 정신 멍 때려갖고 소모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를 진짜 피크로 높이는데 어떤 날은 체크를 안 해도 잘 읽을 때는 읽어도 되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도 읽었지만 갑니다. 학교에 무엇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도 읽어봐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이해됐어요? 자, 이거만 익혀주면 되는 건데 이걸 복잡하다고 뭐 수능 문제 풀이법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애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렇지. 어? 자, 1대1이 동의가 안 되면 1등급이 안 돼요. 1대1 동의가 안 되면. 주제, 이게 모든 게 주제와 관련된다. 그럼 95점을 못 넘어요. 이게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걸 풀지를 못하면 95점은 못 넘어요. 이거는 93등으로 치고 이거는 뭐라고요? 88점 치면 이거는 93점 정도.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데도 풀 수 있어야 95점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요거 애매한데 근거를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지? 찾아낼 수 있었을 때 97점대. 그리고 요렇게 한번 풀고 재검검하고 마지막까지 이걸 풀었을 때 운 좋아서 99점 정도.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한 단어도 실수를 안 했을 때 100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1등급 안에서 상위권 안에서 다 동의하는 풀이법들 종류들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어쨌든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두 개가 뭐예요? 이거. 자, 네. 요거. 네. 항성월 나오는 거. 항성월. 이게 이때도 이거는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전체를 이해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장을 요거를 그 문장을 이해한 상황에서 이걸 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지? 거기다가 이것도 이걸 이해를 어느 정도 해서 이걸 맞춰서 여기서 푸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항성월 자체로 나오는 이 내용을 이해를 시키면 이게 당연히 이해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 내가 설명하는 것도 아마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설명을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맞냐? 그러면 이걸 아는 의잖아. 아는. 그치? 그러면 요거 전체 내에서 요거를 문장으로 끄는 게 없는데 보기는 내가 항상 그랬지. 보기에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이렇게 끊으면 밑에 선택지랑 다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렇게 대응된다고. 그치? 그러면 요거 선택지하고 요거하고의 관계는 확인해봤어? 체크해서?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 보기를 함께 읽어놓으니까 보기가 없으면 이 문제가 성립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보기를 한 문장을 5개나 7개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골라서 일단 이거부터 비교를 해보거든. 하나하나.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해하는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찾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거를 이렇게 끊지도 않고 여기는 핵심어를 이렇게 골라놓지도 않고 여기에는 선택지에 있는 핵심어를 골라놓지도 않고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지. 그냥 쭈루룩 비교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보기가 나온 문제는 이것과 이것을 핵심어를 골라서 비교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제시문에 가서 찾는 거거든. 어? 그런데 그게 안 됐어. 왜? 네가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야. 이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이해해도 푸는 거야. 국어는 수학은 1%에서 100%까지 여기서 98%에 멈춰도 틀리거든. 문제가. 국어는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정답이 여기 있는데 내가 30%밖에 몰라. 그럼 이건가 보다 하고 이거 써버리면 이걸 몰라도 맞히는 거야. 그게 문과야. 이과랑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모르겠대. 그럼 뭘 몰라? 이걸 이해를 못하겠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요 문장에서 뭘 몰라?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고정을 안 시켰어요. 풀이법 자체가 애매해 지금.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고 이거 판단하고 이거 판단해서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답이야? 네. 근데 너는 요걸 골랐는데 답이 이거야? 답이 네. 이거. 요건데 3번하고 2번하고 고민하다가 틀려버렸다는 거지? 네. 기억 니은에서? 그러면 3번은 왜 찍었어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거지. 그게 아니라 풀 때 기억은 니은보다 그러면 니은을 쓸 때보다 이렇게 기억은 어떻다고? 자주 온다. 기억이 자주. 요것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니은을 쓸 때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은 자주 온다. 그러면 니은은 자주가 아니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표시라도 기억이 자주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표시도 하나도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판단할 때 뒤에 안에서 꼬일 가능성도 커.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의 윤년과 니은의 윤년을 찾아서 들어가서 기억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기억, 니은, 그치? 그러면 윤년이 이건 얼마마다, 이건 얼마마다만 찾으면 되거든. 그치? 근데 어떤 게 더 앞섰어?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이거 썼지? 네.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해? 이게 더 정확해? 니은. 뒤에 게 더 정확해? 니은이 정확해? 이게 정확해? 기억이 더 정확하면 당연히 이거 자체는 이건 태양력이고 윤년은 음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게 더 정확하면 더 최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력, 태음력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거를 합쳐서 보완을 하는 것 뿐이잖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상식으로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이 두 개가 설명이 돼 있어서 윤년이 오는 주기가 숫자로 써있든지 할 거야. 그럼 그걸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지, 너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나와. 수능에. 사실 안 나오는데, 방법상으로는 그렇다고.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자, 기억과 니은을 쓰면, 자, 이걸 읽을 때, 기억은 동그라미로 다 쳤어? 네. 니은은 세모로 치고? 네.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게 그럼 뭘 쳐야 되냐? 그럼 릴리우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력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걸 쳤어야지. 윤년인지 1700년이 윤년이다. 봐, 더 정확한가? 정확한이라 단어. 자주 돌아오는가? 들어맞는가? 쓰이는가? 이걸 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서술어를 비교했어야지. 어떤 단어, 특정 단어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네. 당연히 이 특정 단어를 해. 이 체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언, 기억, 니은에 둘 다 같이 쓰였을 거고 기억도 이 체언인데 요 체언을 여기 있는 서술어에서 윤년이다. 그럼 윤년이 더 많이 온다. 덜 온다. 저 여기다가 더 정확하다. A가 정확하다. B가 정확하다. 이해됐어요? 전부 다 어디서 나와? 서술어에서 나올 거 아니야. 이 서술어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읽을 때 기억과 니은의 서술어에다가 비교해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체언들 정확성이라든가 윤년이라든가 뭐에 대한 서술어가 나오면 그걸 기억 니은에다가 기억은 동그라미 치고 니은은 세모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읽기. 맞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제끼면
정답에 근접할 확률이 더 커지는 거. 됐어요? 이런 것도 똑같이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체크된 거랑. 그러면 이거 읽고 이거 같다. 이거 읽고 이거 같다. 또 이거 같다. 막 뒤집박죽 돼버리니까 보기에 한두 문제는 이렇게 보기 푸는 방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방식을 알려줄 수도 있어. 한 1000가지를. 근데 이게 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야. 시간이 내가 땡겨지면 나쁘지 않다고. 근데 이 시간이 땡겨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야, 현장에서. 어떻게 볼 거야, 내 방식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떻게 접근하면 이걸 맞출 수 있어. 어떻게 접근하면 이걸 더 빨리 풀 수 있어. 어떻게 체크하면 내가 시험 볼 때 굉장히 편하게 이거를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 어차피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같은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이거밖에 없잖아. 맞는 거 찾아, 틀린 거 찾아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야지, 지금 나머지 기간에. 이 내용 자체 안 나온다는 거지. 전혀 안 나오는 거지. 100%. 왜? 항상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근데 하나 더 있어. 또 있어요? 뭐? 네. 기억, 미음에 대한 적절한, 기억, 미음. 이게 그런 문제예요. 기억을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음 보면 2번하고 미음 보면 대화 속의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에 처한 쓸쓸한 상황에 부각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밑줄 치는 걸 보면 밑줄 치는 건 뭐라고 격언이? 주변에 답이 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거 이 주변에 쓸쓸함이 있나? 첫 번째는 뭐라고? 여기에 고사를 활용했나? 네. 쓸쓸한 상황인가? 이거를 보면 돼. 그럼 미음 근처에 앞뒤에서. 그러면 한 무제는 선수를 구하다가 한 무제 얘기네? 고사 맞네? 네. 에? 그러면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구하지 못하고 도로 돌아감과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돼. 부친을 위로했다. 그럼 위로했는데 위로했어. 위로했어. 위로하는데 뭘 위로했어? 어떤 감정을? 쓸쓸히 돌아왔으니. 쓸쓸히라고 나오네. 거기다가 한무제라는 거를 나오네. 그럼 이게 한무제 때는 아니잖아. 박시전이니까. 이거 중국이고. 맞아? 그럼 고사 쓴 거 맞네. 쓸쓸한 상황 맞네. 근데 틀렸. 이거 아는 거에서 대화 속의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갖지 못합니다. 옛날에 한무제. 시백이 부친을 위로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는 것에 남의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 척 허망한 확실한지라 내일은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치? 이거는 여기서부터 읽으면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주점에 돌아와 머물세. 이게 어떤 일이 있었어. 그치? 부치를 위로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현재 쓸쓸한 건 아니네. 이렇게 되어서 부치를 위로했어. 지나간 일이. 그럼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결혼하기로 한 아들 시백에 그 처가 될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안 나타났어. 그러면 고사를 이용한 인물이 처한 쓸쓸함. 이 고사에서는 뭐야? 한무제도 도수를 구하러 갔다가 구하지 못해서 쓸쓸히 돌아왔어. 그럼 나는 부인을 쳐서.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 누가 쓸쓸해? 둘 다. 근데 이 시백이 말했을 때 이 한무제가 선수를 구하러 갔는데 못 구해가지고 쓸쓸히 돌아와서 쓸쓸히 돌아왔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랬어. 그러면 시백은 쓸쓸하게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그럼 도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공이 웃으면서 말했어. 공이 웃었어. 쓸쓸한데 웃어? 부친을 달랬더니 이런 거랑 똑같이 같은데 못 구했지.
시백이 옛날에 뭐 선수를 구하다 못 구하온 사람도 있는데 후회하다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뭐.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했어. 위로하면서.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돌아가자 그랬어. 현재 쓸쓸하냐고. 쓸쓸하지 않은데 돌아가지 않은지 화함이 없어. 이게 무슨?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요.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일까. 돌아가도 안 나왔어 그 사람이? 이게 뭐 웃기네. 예? 뭐 만난다며 못 만났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좀 뭐 아무도 없으니까 황당하잖아. 근데 이 화함을 쓸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능한데 이 두 명의 인물이 지금 쓸쓸함을 느끼냐고. 인물이 둘 다 쓸쓸한 상황이냐고. 근데 여기서 이 인물이 이 사람이 주변에서 요거 밑에 주변에 치는 거는 부친을 위로했지. 네. 그러니까 쓸쓸하지 않지. 네. 이거는 공이 웃으며 말했지. 그래야 인생 이런 거야. 그런데 이게 쓸쓸하냐고. 이게 앞뒤에 요거랑 쳤으면 쓸쓸하다는 건 여기에서 예를 드는 건 맞는데 속기는 좋네. 근데 요거를 왜 예를 들었어? 선술이 더 중요한 거지. 그지? 뭔가를 찾으러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난다고 계속 있게 되면 나중에 후회가 더 커지고 소용도 없으니까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요 고사 자체를 알면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 한무제가 선수를 구하려 갔는데 마침내 구하지 못했지. 쓸쓸히 돌아왔지. 한참 그랬지. 계속 기다려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이유는요? 한 분 구조를 끌어와서 인물이 처한 자기 생각의 정당성. 이유는 이렇게.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이게 일륜 대사라. 이게 한 분 구절이요. 네. 어찌 세상에서 의논도 없이 인간의 큰 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과 경솔히 혼인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일륜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그 설명이 만큼이야. 근데 이게 정당성이 무슨 상관인데? 뭐라고? 정당성. 이게 뭐냐면 정당하다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경솔히 결정 안 하냐고. 그게 한문의 책에 나오지 않느냐? 책에 혼인은 일륜지대사라고. 근거를 해준 거야. 근거. 그러니까 정당성은 그럼 근거가 나왔냐? 근거가 책에 있다고. 나는 책에 있는 대로 정당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은 자기가 말하는 그거에 근거를 들어서 책에다가. 그러니까 정당성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이래. 됐어요? 네. 일단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